다음에 이제 거기 넘어가서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이것은 기간 60일 이내 이것만 한번 읽어 두세요. 이럴 때 해석을 나누고 자 4절 들어갑니다. 뒷페이지 거민. 이 거민이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제 앞으로 그 뒷부분은 단원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예. 거민 들어가 볼게요. 거민 계약서 원본에다가 거민 받는 거죠? 그러면 거민 계약서는 언제 필요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할 때 제출 서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항상 기억할 것이 원리를 먼저 기억하라 그랬죠? 계약이면서 뭐면서? 계약이면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네, 세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거민 대상이 아니다. 일단 원리를 알아두시고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매매는 계약 맞습니까? 네. 소유권 이전 맞죠? 네. 거민. 교환도 맞죠? 네. 거민. 증여는? 맞아요. 증여도 계약 맞아요? 네. 소유권 이전 맞아요? 네. 토지 건물 증여하면 거민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네? 네. 증여계약서 거민 받습니다. 증여계약서.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배운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증여로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증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좋았어요. 요하지 않습니다. 무상이니까. 좋아. 내가 기분이 살아난다. 자,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 건물을 증여로 취득할 때 며칠 이내 신고하라고 했어요? 60일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다시 물어볼게요. 증여는 계약입니까? 계약이 아닙니까? 계약이에요. 그럼 며칠? 60일. 그래, 60일. 꼭 거기까지 물어봐야 돼요. 계약은 60일. 증여는 계약이니까. 그러면 증여 계약서는 거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바퀴 삥 돌아오면 머리가 안 돌아가. 회전이. 사람 머리가 그래. 그래서 수험생들이 비교 문제 내놓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 참 신기하죠? 예, 자. 이번에 또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네? 일요일날 봐? 예. 이번에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운 데서 4, 5문제 나와. 걱정 안 돼. 자,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도 거민 대상이 됩니까? 네. 공유물 분할 계약서도 거민 대상이 돼요? 네. 예, 계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는 계약이 아닌데도 거민 대상이 됩니다. 네.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민 대상이 아닌 것, 반대 해석하면 나와. 계약 아닌 것 찾아봐. 상서, 경매, 수용, 공용 수용 있죠? 네. 계약 아니니까. 그러면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들이 있죠?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차권 설정 계약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전 계약서. 이건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하더라도 전세권 이전이지. 맞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이 아닌 거 있잖아요? 계약은 맞는데. 임목매매계약서, 광업재단 매매계약서, 공장재단 매매계약서. 이건 왜?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거민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받거든요. 근데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거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의제되는 거 이 2가지가 있죠. 토지거래 뭘 받으면? 허가증.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 배울 때 토지거래 허가증을 겨우 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기억납니까? 네. 부동산 거래 뭘 받으면? 신고 필증을 겨우 받아도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기억나요? 네.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그쵸, 이제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547페이지 밑줄 볼게요.
자, 2번에서 1번 거민을 받아야하는 경우 양갈 1번 첫째 줄 해주세요. 계약 원인 동그라미 토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원리야 원리. 알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나왔죠. 두 번째 따라서 토지 건축물의 매매 교환 증여. 가장 자주 틀린 거예요. 증여니까 증여 동그라미. 거민 받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공유를 분할하기 위해서 거민 받는다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후단에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줘서 받는다고 나와있죠.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건 이제 첫째 줄 임목 광업재 등 공용이다. 그건 왜 안 만들었어요?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렇지. 그 두 번째 줄 후단 상속 수용 경매 압류 부동산 공매는 왜? 계약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후단 전세 저당 임대차는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국가나 자치단체는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허가증 첫째 줄 두 번째 줄 신고 필증. 이건 왜 안 받아요? 의제가 돼버려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거민 절차 신청자 첫째 줄 두 번째 미주세요. 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첫째 줄 후단부터 미주세요. 당사자 중 1인 동그라미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위임을 받은 자가 누가 됩니까? 법무사, 변호사, 개공. 개공은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위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위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의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민 받아달라 해도 안 받아줘도 관계가 없어요. 그죠? 제재가 없습니다. 신청권자 알아야 되고. 자, DP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 거민권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거민권자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조 구청형이요.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자. 두 줄만 찍어서 위임을 받은 자. 그럼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읍면동자. 하급기간에 주로 위임을 한다. 읍면동자입니다. 그러면 시정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의 거민 권한을 위임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통지에다가 동그라미. 승인이 아니에요? 뭔지? 자, 다시. 자, 거민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등기소에 그 뜻을 거민했다고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뭔지? 통지만 멍구라미. 승인 아니란 거. 통지요, 통지.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틀리고 나오면 안 돼. 그죠? 그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안에도 부동산, 강남에도 부동산,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 시장구수구청장 쫓아다니면서 거민 받아야 되죠. 왜? 부동산 소재니까. 그럼 불편해, 안 불편해?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거민을 신청할 수가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한 군데서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이어야 돼요. 근데 한 군데서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쳤어요? 이거는 하이한다라면 틀려버려요. 자,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밑줄 걷는데 거민 받으러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거야 이거. 계약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 판결서는 그리고 그 4번 두 통. 거기만 밑줄거세요. 원본 또는 정본 4번 두 통 그렇게 나와있죠? 계약서는 원본이라는 말 쓰고 판결서는 정본이라는 말 써요. 그 4번 두 통 제출하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밑줄거세요. 그러면 거민권자가 거민 권한을 행사할 때는 실질적 내용까지 확인합니까? 형식적 요건?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와요. 실질적 내용까지 확인하는데 이건 틀려버려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만 확인합니다. 형식적. 형식적? 그 형식적이 뭐냐? 그 위에 필요적 기재사항 그 박스에 색깔 있는 부분 있죠? 그것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거면해준다 이 말이야.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홀리 뭐 이런 거 있죠? 대금 지급일자, 그다음에 개공. 미음만 좀 체크해 보세요. 개공이 있을 때는 개공 그거. 왜 그걸 내가 체크하는지 아세요? 거래계약서는 아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개공이 들어있었어 안 들어있어? 아까 9가지 중에 없었죠? 거민은 들어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알아봐. 이 거민계약서 이것은 이 우리 법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 필요적 기사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기업부터 비업까지. 이 필요적 기사는 우리 중개사법에 나온 게 아니라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적어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9가지 있었잖아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건 어느 법에서 나와? 그건 중개사 법령에서 나오거든요. 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거민계약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거래계약서 원본을 갖다가 거민 받으면 거민계약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가 돼요? 그러면 위에 건 다 비슷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면 개공이 있으면 거민 받으러 갈 때 개공을 반드시 적었고 가야 돼? 안 적고 가야 돼? 적었고 가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뭔 소리 알겠어요? 거민 받으러 갈 때 거민계약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민 받는 게 거민계약서잖아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아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개공이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을 적었고 가야지 거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말의 원리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큰 3번을 보세요. 전매지 거민 신청 의무 있어요? 양가로 1번 4줄만 밑적으세요. 첫째 줄부터 네 번째 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렇게 나와있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하는 계약이나 3자의 계약 당사 지위를 이전하고자 할 때 먼저 체결된 계약서 거민이죠.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거민 받아야 되는데 이 지문에 있어요? 전매할 때 미등기 전매 있잖아요. 먼저 체결된 계약서부터 거민 받으라 이 말이야. 이걸 위반하면 1년하고 3천입니다. 벌칙도 알아야 돼. 113, 원쌈. 1년하고 뭐다? 3천. 1년하고 뭐다? 1년하고 뭐다? 1년하고 뭐요? 1년하고 뭐다? 그렇지. 그러면 벌칙 한번 복습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 들어가요? 징역벌금 들어가는데 2년 이하 징역이 얼마? 벌금 얼마? 2천이란 말이 나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내가 지구를 떠날 거예요. 그렇죠? 2년 이하의 징역에 계약 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야 벌금. 100분의 30이야? 네. 거기는 없어. 그 프린트에는 없어. 그건 중개사법 벌칙만 들어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벌칙은 거기 안 들어있어. 자, 2년하고 100분의 30이야? 그러면 하나 또 복습할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 지역은 허가 받아야 되죠? 네. 군문생략. 네. 그걸 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의 벌금. 무슨 이? 징역 벌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매할 때 거민 안 받으면 1년하고 3천. 그렇지. 벌칙. 그러면 징역 벌금 그 세 가지만 공부해 보세요. 자, 우리 과목은 벌칙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네.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 이제 서서히 할 거예요. 됐어요? 네, 끝. 자, 5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실명법, 여기서는 이제 민사특별법이에요. 주임법, 상임법 다 민사특별법이죠. 그럼 민법에서 공부 다 했죠.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부는 민법에서 했어 안 했어? 했죠. 그거 우리도 했잖아요. 1, 2월 달에. 예, 이거. 민사특별법이에요, 이거. 민법이라고, 민법. 민사특별. 세 개가 중복이 되잖아요. 부동산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몇 개가 중복이 돼? 가등기 담보법하고 집합건물법만 빠져. 민사특별법 중에서 세 개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실명법도 양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민법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실무에서 나올 수 있고, 또 민법이 안 나오면 실무에 나오고, 실무에서 안 나오면 민법에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실명법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실명. 부동산 실명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자, 약정이란 말은 갑이 원래 소유자잖아요. 명의를 맡아달라, 즉 등기를 맡아달라 이 말이에요. 합의하는 게 약정이고 명의를 맡긴 사람을 명의 뭐라 그래요? 신탁자. 줄여서 명신. 맡은 사람을 수탁자. 그래서 명수. 됐어요? 예. 명신은 명의신탁자, 명수는 명의수탁자. 둘이 맡아달라고 합의한 걸 약정.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되기 쉽죠? 그러면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이렇게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 하지 말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이 법의 근본 취지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원래 소유자 앞으로 등기하라 그 뜻이죠? 네. 오른쪽 551페이지 첫째 줄. 이쪽 보세요. 누구든지 부동산의 물건 동그라미. 물건은 뭐요? 소유권. 그래, 거기 다 적어져 있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그 밖의 물건. 이 물건은 타인 명의로 등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후단에 등기 있죠? 네. 이전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존 등기도 하지 말라. 보존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면 걸려 들어가. 네.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포함. 거기 다 적어놨죠? 네. 그 다음에 2번 제외되는 경우 세 가지. 밑줄 보세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 신탁, 신탁재산. 제목만 밑줄 보세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재산 있어요? 네. 이건 명의신탁이요, 명의신탁이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 밑에 특례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아예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아. 다른 법이 적용돼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나와 있어요? 네. 이건 특례입니다. 특례 동그라미. 특례란 말은 뭐예요? 명의신탁이요. 위에 건 제외되는 거고 이건 명의신탁이요. 근데 효력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조건만 갖추면. 조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이제 종중, 그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물건을 종중 외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있죠? 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있죠? 네. 종교단체 명의로 사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건을 등기한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목대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 이게 특례입니다. 특례. 이 특례는 명의신탁인데 처벌하지 않고 효력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없어? 있어요. 마지막 제출. 2번에서 양가를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제한 회피가 아닐 경우만 특례로 인정해.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 등기 옮겼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자기 재산을 압류를 하려니까 옮긴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강제집행 면탈이지. 강제집행 면탈. 자,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이야. 그런 게 아닐 경우, 또 세금 포탈이 아닐 경우, 이런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해.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조건이 충족되면 이것은 무슨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써요? 효력이 인정된다 그랬죠? 네. 명의신탁은 대부분 무효거든요. 그러면 이건 유효단 소리죠? 네. 그러니까 유효한 명의신탁 이렇게도 표현해요. 특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 조건을 갖췄을 때, 조건을 안 갖추면 아니고. 됐어요? 예. 유효하다. 명의신탁 들어봤어요? 유효한 명의신탁? 안 들어봤어? 거의 특례를 말하는 거예요. 조건을 갖춘 특례. 이제 그 유효한 명의신탁 말이 나오면, 아, 특례를 묻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단순한 용어를 모르면 알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쵸? 신기하죠? 자. 뒷에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약정 유형하고 효력 있어 없어요? 2자간, 3자간 등기 계약 명의신탁 있죠? 네. 자, 2자간 등기 명의신탁 들어갑니다. 2자간 무슨 명의신탁? 이거 2자간이요. 이거 두 사람간. 됐어요? 네. 자, 갑이 맡아달라 알았다. 합의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설명할게요. 효력. 약정은 무효, 유효? 무효입니다.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무효, 등기 무효. 그럼 소유권이 어디로 복귀해요? 갑에게 복귀해요. 명의신탁제 복귀가 돼요. 명의신탁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 띄워보면 누가 소유자야? 을. 그래서 아까 탐문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등기부 100번 띄워봐. 을이 소유자지.
근데 실소유자는 갑이잖아요.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을이 자기 거라고 팔아먹기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기회는 이때다 팔아먹었어. 그럼 이 사람은 제3자죠?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선인 경우만 취득해요. 선악불문. 선악불문. 알고 샀더라도 취득. 명신탁을 알고 샀더라도. 그러면 신탁자를 보여요? 제3자를 보여요? 제3자. 명신탁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은 물건을 되찾아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근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배임행에 적극 가담했을 때 반사회질서 위반이 돼가지고 무효입니다. 반사회질서 민법 몇 조에 나와? 103조. 그렇지 103조. 오 이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103조. 이해됐어요? 이거 이자가. 그러니까 그럴 때만 무효고 원칙은 다 유효입니다. 취득해요. 다 유효해요. 알고 사더라도 그거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밑줄 들어갈게요. 양가로 2번. 이자간에서 양가로 2번 첫째 줄. 신탁자하고 서탁이 약정하고 등기 둘 다 무효라고 나와 있죠? 네. 약정도 무효,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은 원소유자. 자, 신탁에 기속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이 재산을 처분할 때 행령죄로 보고 있죠? 네. 앞으로 바뀔 거야, 아니라고 바뀔 건데 지금까지는 행령죄로 그냥 공부하세요. 앞으로는 바뀔 거고 아닐 거라고 바뀔 거라고. 이건 판례거든요. 받을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돼 있어요. 물건은 못 찾아오지만 그 받는 이익이 있잖아요. 판돈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가 여기요. 반사회질서 위반이 됐을 때는 이게 무효라고 했죠. 네. 앞 페이지로 넘어가 봐봐. 5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50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다만 있어요? 네. 거기 세 줄 적으세요.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를 매수한 제3자가 명의 수탁자 뭐에 가담했다? 배임에. 그러면 수탁자 제3자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뭐가 된다? 103조 위반이다. 그거 외에는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이야. 이해됐어요? 그 동그라미 2번,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그럼 밑줄 보세요. 약정 등기 무효는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지문 있잖아요. 그거의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취득하는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만 무효다. 이 뜻이에요. 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뒷페이지 원위치 하시고 3자간 들어가 볼게요. 철판 보고 있어요? 네. 철판 볼 때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원소유자래. 원래 소유자. 무슨 소유자? 원소유자. 자, 원소유자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원소유자. 원소유자. 그렇지. 한 번 더 시작. 원소유자. 아, 아주 좋아하네. 여기가 가장 좋아하네. 자, 이 사람이 팔았어요. 누구에게 팔았어요? 을 매수를 했어. 그럼 둘이 매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놓고 등기하기 싫대. 그래서 신탁을 합니다. 동생인 병에게 맡아달라. 이렇게. 그럼 둘이 합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샀으니까. 근데 바로 이렇게 매수인, 계약서 명의자는 매수인은 을인데 등기는 병한테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그죠? 합의를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3자간이야. 몇 자간? 3자간. 그죠? 그럼 이 약정은 무효다, 유효다? 무효. 무효. 등기는?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둘 다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소유권이 어디로 볼게요? 원소유자. 원소유자. 그러면 을이 직접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해? 아니요. 아닙니다. 누구를 대의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해요. 그래서 이제 복귀하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효니까 샀잖아요.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벌을 받지. 벌칙이 무거워 가벼워? 징역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5년은 이하의 징역, 2억이야 2억. 이게 그거야.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이 벌칙이 시험 자주 나오는데 오이야 오이. 명의신탁자는 오이 그렇게 암기하면 돼. 오이. 수박이 아니라 뭐다? 오이. 옛날에 5, 3 그렇게 나와서 틀렸어요. 1번에가 그것도 틀린 걸 골라라. 5년하고 3억. 5년하고 2억. 어떻게 한다? 오이. 수박이 아니라? 오이. 참외가 아니라? 오이. 그렇지. 얼마나 외우기 쉬워. 오이. 그러면 되지. 이제 날도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또 더운데 다음 주부터 엄청 더워져요. 이해되셨어요? 날도 더운데 이제 그 여름에 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나오지만 요즘 하우스 원래 정상적으로 재배하면 여름에 나와요. 이게. 요즘 하우스까지 나와서 그러지. 그죠?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오이. 됐어요? 예. 오이.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요. 병이 이제 등기를 맡고 있죠? 근데 제3자에게 팔아먹기 좋죠? 팔아먹었어. 내 것이다라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 취득, 선악 불문이죠? 그러면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본다는 거요? 안 본다는 거? 안 본다고. 판례가 뒤집어졌죠? 왜 안 본다고 했어요? 남의 걸 팔아먹었는데? 자, 횡령이란 말은 횡령 개념이 뭐냐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처분하거나 착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등기 자체가 뭐예요? 이게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 판례 취지가 그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횡령죄가 안 돼야 되잖아요. 같은 원리. 이게 판례가 안 바뀌어서 그러지 앞으로 안 된 걸로 바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저걸로 이제 결국은 저것도 바뀌어요. 이건 바뀌었어요. 2년 전에. 이해되셨어요? 예. 그 말입니다. 끝났어요. 3자. 그러면 이 3자가는 을을 행하고 등기가 바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목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같은 개념이요. 자, 맨 밑에 효력, 약정, 등기 둘 다 무효.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기속된다.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세 줄만 찍으세요. 부동산 원인 계약은 여기서 원인 계약이 뭐예요? 매매 말하고요.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보존해야 매도인을 뭐해서? 직접 소유권 청구를 못해요. 수탁자에게 대의해서 수탁자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리고 나서 원소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지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결론만 맺어볼게요. 5번째 후단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지문 찾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자리도 맺어보 놓으시고 부당이득 반환 됐어요? 그러면 3자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계약명의신탁 들어갑니다. 자, 칠판 보세요. 칠판은 볼 때는 어떻게 봐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했죠? 갑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시작. 다시 시작. 아, 진짜 힘드네. 자, 원소유자. 근데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어요? 병. 그치. 매수인. 그러면 왜 갑이 나오면 보통 을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병에게 팔아먹었을까? 아니, 매도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매도자 마음이죠? 그러면 정상거래잖아요. 근데 왜 명의신탁으로 봐? 을이 숨어있어요. 이때 이제 숨어있단 말이 나와야지. 을이 어디에 숨어있어요? 그래, 장독 뒤에. 장독 뒤에 숨어서 뭘 대줬어요? 돈을 대줬어요. 자, 이 사람이 명의신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명의수탁자죠? 그럼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요. 돈 대주고 병 명의로 사놓으란 거지. 보통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돈 탁 대고 남 명으로 다 사놨잖아요. 그죠? 잘 안 드러나. 그죠? 그럼 이제 병이란 사람은 갑하고 관계에서는 매수인이죠? 을하고 관계에서는 수탁자죠?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근데 지문으로 뜨면 이것이 같은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그려지면 이제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어렵게 느껴. 신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렵게 느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둘이 약정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약정은 무효, 유효? 무효. 등기는? 무효. 예? 자, 일반적으로 유효죠? 네. 유효는 둘 간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몰랐을 때? 갑이, 원소유자가 몰랐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숨어 있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도 몰랐다고 전제를 깔아. 네. 유효입니다. 안 드러나잖아요. 어디에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 드러나게 하는 방법? 그래, 장독을 깨우린다. 이제 부수적인 건 금방 기억을 해요. 내용은 기억이 안 돼. 이게 문제다. 그죠? 먼스만 기억하지 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병이 명의를 맡고 있다가 제3자 정에게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네. 소유권 취득하는데 선행인 경우만 선악불문. 선악불문. 그럼 여기는 횡령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왜? 자기 물건 팔아먹습니다. 횡령은 남의 물건 보관하고 이제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아볼 수도 있죠, 이거. 네. 알면 이 등기는 무효예요. 그러면 이것도 횡령으로 봐? 이것도 안 봐. 저기하고 똑같잖아요. 등기가 무효이니까 남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로 볼 필요가 없다. 무조건 횡령이 아니야. 개념 잡았어요? 네. 계약명의신탁. 그러니까 돈 대줬다는 말이 나오면 다 무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에요. 그죠? 장독되는 말이 없어도 계약명의신탁이에요. 돈 대줬다는 말만 있으면. 자, 지금 봐보세요. 자, 양가로 2번 효력 보세요. 선의, 제목이 선의인 경우 나와 있죠? 네. 몰랐다는 거죠? 네. 매도인하고 매수인.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계약도 유효, 등기도 유효. 유효, 동그라미. 두 번째 줄 후단 유효, 세 번째 줄 유효.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신탁자. 신탁자하고 수탁자의 법률 관계는 약정이죠? 네. 무조건 무효. 디귿 세 번째 줄 횡령죄를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악의 동그라미. 악의인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등기 무효. 계약 무효겠죠? 무효 동그라미. D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 무효. 무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좋아. 신탁자하고 수탁자 법률 관계 뭐다? 무효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탁자 처분행위 횡령죄를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자, 이 내용은 끝났고 이제 벌칙 공부할게요. 우리 과목은 벌칙도 해야 돼. 민법은 벌칙 안 하거든요. 우리는 해야 되는데. 아까 신탁자 5년하고 2억이 있어요? 네. 1번만 체크해서 2번 신경 쓰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신탁자에게만 5년하고 2억.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수탁자는 뭐라고 있어요? 3년하고 1억. 예? 3년하고 1억입니다. 그 수탁자만 3년하고 1억. 5년하고 2억, 3년하고 1억이요. 네. 자, 근데 과징금도 있죠? 네. 과징금은 누구에게만 부과돼? 신탁자에게만 부과돼. 소유자에게 부과된 거예요. 네. 자, 부동산 평가액의 30%입니까? 범위내입니까? 범위내. 범위내 동그라미. 과징금은 신탁자에게만 부과되는데 범위내. 수탁자에게는 없어요. 자, 그러면 과징금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000만, 아니 뭐 얼마까지 최대 3천까지 뺏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다 뺏겨. 그래서 신탁자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큰 3번 맨 밑으로 내려가요. 이행강제금 있어, 없어? 있어요. 이행강제금 있죠? 네. D페이지 넘어가서요. 그러면 과징금 부과받으면 빨리 실명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1년이 경과했다. 몇 년 경과했다? 1년. 이행강제금이 또 들어가. 실명 등기 하라고. 10%. 몇 퍼센트? 10%. 자, 그러면 신탁자 벌칙 보세요. 벌금도 2요. 과징금 30%. 또 실명 등기 안 하면 이행강제금 얼마? 10%. 그럼 이제 화가 나, 안 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양 배림몽 끝까지 한번 해보고 다시 1년 안 해봤어요. 이때부터 다시 1년. 그럼 얼마? 20%또 뺏어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실명 명의신탁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 그 명의신탁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렇지. 오늘 꼭 안 하고 넘어갈 필요 없네. 큰일 날 뻔했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제목이 뭐예요? 장기 개념 잡아듣기. 첫째 점이 3년 동안 등기 안 한 사람. 아까 우리가 이전 등기는 며칠 이내에 하랬어요? 60일. 근데 3년 이시더라도 등기 안 한 사람을 장기 미등기자를 해. 그러면 거기 두 번째 후단 30% 범위 내 과징금. 양가로 2번 이행강제금, 양가로 3번 5년하고 2억 나와 있죠? 이게 이 벌칙은 따로 공부하지 말고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신탁자하고 똑같죠? 신탁자 벌칙하고 장기 미등기자 벌칙이 같다 다르다? 그렇게 공부해 놓으면 따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신탁자 벌칙하고 장기 미등기자 벌칙이 같다 그러면 돼. 개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자, 그러면 예제 10번 한번 보여. 그 문제가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걸 뭘 말한다 그랬어요 아까? 특례. 조건을 갖춘 특례. 조세 포탈 강제명탈 법령 회피가 아닐 때 특례 인정한다. 종교 배우자 나와 있어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기로 하고. 그 개념 잡았어요? 네. 유효한 명의신탁은 그걸 묻는 거예요. 뭔 소린지 그러고 고민하지 말고.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뭐가 나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주임법도 민법에서 다루죠? 네. 공부 많이 하셨죠? 대답하네. 에? 뭐라고? 다음 주에 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요. 경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임법은 꼭 필요한 것만 해 드릴게요. 왜냐면 민법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안 다룬 부분이 있거든요. 1, 2월 달에도 내가 안 해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달아 드릴게요. 민법에서 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냐면, 574페이지 있어요. 이 그바크 사항이 이걸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바크 사항. 무슨 사항? 상인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앞에는 다 1, 2월 달에 했고 또 민법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바크 사항, 주임법, 상인법 둘 다 그바크 사항을 좀 다뤄 드릴게요. 이해됐어요? 네. 경공매도 해야 되니까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주택 임차권 승계란 말이 있어요? 네. 이건 뭘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 임차권 승계는 어떤 걸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을이 뭐요? 임차인이죠. 그럼 주택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뭘 해버려요? 사망을 해버려요. 그럼 같이 살고 있는 동거 가족이 있을 수 있죠. 사실혼 배우자랄지 뭐 양부모랄지 이런 사람들이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길거리 나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승계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병이 이제 뭐 사실혼 배우자들하면 이 승계 받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소유자 이거 승계 받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임차인하고 같이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승계 받는 경우 이걸 말한다고. 이해되셨어요? 상속권이 없는 사람, 사실혼 배우자들, 이분들이. 그래 안 하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서 말한 승계는 그걸 말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상인법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지. 당연히 주택 같이 안 사는 사람, 상인법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그걸 보호해줄 필요는 없지. 이게 당연히 상인법은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이 승계는 어디만? 주임법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다뤘나 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승계는 권리만 승계됩니까? 권리 의무 다 승계돼요. 권리 의무 다 승계되고 채권 채무가 다 승계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이 그나마 임차 주택도 이렇게 남겨놓고 죽었으면 되는데 남겨놓긴 놨는데 빚이 너무 많아 이놈 뭐. 임차 보증금 한 1억 되는데 빚이 5억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승계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잖아요. 괜히 승계 받았다고는 오히려 빚만 떠왔죠. 그러니까 이때 1개월 이내 반대 의사 표시를 해줘야 돼. 이 사망 시부터 몇 개월 이내? 안 하면 자동 승계돼 버려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몰라도 뭐 승계가 돼 버리니까. 반대 의사 표시를 받으면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승계는 그걸 의미한다. 개념 잡았어요? 이건 주임법에만 있고 상임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 나와 있죠? 승계에서 법정 상속권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졌죠? 법정 상속인 있는 경우하고 법정 상속이 뭐한 경우? 나눠서 공부하면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법정 상속권이 있는데,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임차인하고 법정 상속권자가 가정 공동 생활을 했다. 이 동그라미는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가정 공동 생활을 하다가 임차인이 사망을 했어. 이건 사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만 승계 받을게요? 법정 상속인만 받아요. 다른 사람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법 넣을게요. 법정 상속인만 승계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임차인하고 법정 상속인이 가정 공동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해 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느 정도 동거 같이 살아야 돼. 그래야지 승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살았다면 누가 승계받아요? 임차인하고 가정 공동 생활을 했던 무슨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하고 몇 천 이내? 2천 이내의 친족이 공동 승계입니다. 무슨 승계?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 공동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죠? 자, 딱 보세요. 상속권이 없는데 임차인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같이 살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가정 공동 생활을 하다가 임차인이 뭐 했어요? 사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 해요? 사실혼 배우자 단독 승계 받는 것. 좋아, 안 좋아? 그럼 뭐라 그래? 그래, 땡자고 땡자. 단독 승계 됩니다. 뭘 잡았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임차인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가정 공동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한 거예요? 같이 살아야지. 그러다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했어? 싸웠어. 그러면 이때는 사실혼 배우자는 같이 살아야 보호가 되잖아요. 안 살았고 임차인 죽었고 상속인도 있어 없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국고로 들어갑니다. 자, 끝이요. 자, 끝났어요. 자, 밑줄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그 기억 보면은 상속이 있는 경우 밑줄 보세요.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상속인, 이 법정 상속인만 승계가 됩니다. 니은,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했어, 안 했어? 그럼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달리 표현하면 사실은 배우자요. 2천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인이 없을 때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을 사망한 경우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 사망했으니까 누구만? 사실은 배우자. 그 말이죠? 그럼 니은은 가정 공동생활을 했어, 안 했어? 국고에 기속이 된다. 국고 동그라미 나와 있습니까? 한번 봐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승계의 효과 나와 있잖아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권리, 의무, 채권, 채무 다 승계가 돼버리죠. 다 승계가 돼버려요. 권리만 승계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임차인이 사망한 후 몇 개월 내? 반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뭐 한다? 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안 하면 승계돼요. 사망 시부터 몇 개월? 1개월. 여기서 말하는 승계는 주임법만 존재합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까지 이것까지 사실은 배우자가 보호해 줄 의무는 없는 거죠. 같이 사는 사람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니까 그걸 보호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차임 보증금 후 증감 청구 있어요? 자, 보증금 1억에 사는데 갑자기 주변 임대 보증금이 지금 7억에 주고 살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뛰어가지고. 그렇죠? 또 반대로 낮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장래돼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증감 동그라미 두 번 초다. 장래돼서 증감. 나와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것은 증액 동그라미. 증액은 몇 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은 몇 퍼센트? 5%. 5%잖아요. 20분의 1을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줄 계약 또는 차임 증액이 있는 후 몇 년 이내 못하겠어요? 1년 이내는 증액을 할 수가 없다.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이러한 증액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무슨 계약? 재계약 동그라미. 이거 시험 자주 나와. 이거 판례거든요. 재계약하거나 또 기간 중이라도 합의한 경우는 적용되잖아.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임대차 기한이라서 합의를 하면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떨 때만 20분의 1을 못 올린다는 소리예요. 그 기간 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할 때, 뭐 할 때? 기간 내 일방적으로 증액할 때만 제한을 받는 거야. 재계약할 때는 제약 안 받고 또 같은 기간이라도 합의한 경우는 아이 뭐 원래 주겠다는데 뭔 소리가 있어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3번 별표 쳐야 돼요. 왜 별표를 쳐야 돼요? 그 얘 별표 쳤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바뀌었기 때문에. 얘 바뀌었거든요, 작년하고. 자 보세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증금 2억에 살다가 1억을 월세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원래 보증금 전액 2억 살다가 보증금 1억 놓고 1억은 월세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반전세. 네. 그때 월세 전환 비율이야. 얼마 이걸 말하는 건데. 자 보세요. 보증금 전부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경우에 그 전환된 금액은 다음 각호 내용 중 낮은 비율 동그라미. 낮은 비율을 고반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지문 있어요? 네. 그러면 양가로 1번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몇 알이라 하세요? 1알. 연 1알. 이걸 몇 퍼센트? 10%란 말은 소리요. 1알이 10% 이걸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행에서 그냥 기준금리 동그라미.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유를 더한 비율. 자, 3.5를 더합니다. 3.5 동그라미, 더한 동그라미. 더한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네. 곱한이요, 더한이요? 더한. 작년에 곱했다고. 작년에는 곱한 비율이었어요. 뭐, 작년에 공부한 사람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지금 더한이라고 바뀌었다고. 3.5도 바뀌었지만, 이 더한이 바뀌었다고 지금 더한 비율이야.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한 1.5 정도 될 거예요. 엄청 낮거든요. 근데 이제 2%로 가정할게요. 왜냐면 머리 아프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기준금리가 몇 %라고 가정해봐. 가정이 기준금리는 자꾸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얼마를 더해? 3.5를 더해. 그러면 얼마가 돼? 5.5%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둘을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가 낮아요? 5.5가 낮아요? 그 두 번째 줄 밑줄 그은 거 있잖아요. 다음 각호 내용 중 낮은 비율.
그러면 5.5를 놓고 월세를 계산하라 이 말이야. 10%를 놓고 계산한 게 아니라.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곱한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뭐 작년 같으면 곱하면 얼마가 돼요? 2, 3, 6, 7%가 되잖아요. 낮아진 거죠? 5.5%. 여기서 이 3.5도 외워야 되고 더한을 외워야 돼. 더한. 기준금리는 이제 제시가 돼. 이해됐어요? 더한을 외워야 되고 3.5. 1알하고 3.5 더한 이 지문을 외워야 돼. 1알 3.5 더한. 머릿속에 넣어놨어요? 그럼 두 개 비교해서 뭘 기준으로 월세가 산정이 된다? 낮은 비율. 낮은 비율인데 그 두 번째 줄 뭐라 그랬어요? 낮은 비율 고반 그랬죠, 고반. 고반이 뭐요? 어디에다 곱해? 자, 봐봐. 자, 1억을 월세로 바꾼다고 가정을 해봐. 2억 중에서. 그럼 1억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1억에다가 5.5를 곱한다 이 말이야. 뭔 소리 아니세요? 그럼 얼마 나와? 550만 원 나와. 550만 원. 그럼 5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월세니까 이건 연이잖아요. 12를 나눠야지. 그럼 월세 얼마 나와요? 나눠봐야 돼. 45만 8,333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죠? 45만 8,333원. 48만 얼마? 45만이요? 45만 3천? 이렇게 나온대요. 하여튼 그래.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다가 나눠야 돼요. 이해됐어요? 월세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 1알하고 3.5 당연히 외워야 되고 더한입니다. 주임법은 더한이에요. 상임법은 곱이에요. 상임법은 곱에 이따 할 거예요. 좀 이따 할 건데 여기는 더한 이게 바뀌어서 상임법은 안 바뀌어서 그래. 바뀌는 건 모르는데 안 바뀌어서.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더한으로 바뀌어서 이게 중요해요. 3.5도 바뀌었으니까 외워야 되고 이거. 됐어요? 낮은 것 중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라. 됐어요? 네.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초과 보증금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5번 보세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있어요? 이것도 올해 신설이 됐거든요. 자, 주택임대차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 동그라미.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공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 동그라미.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근데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이걸 안 써도 관계없다는 소리죠. 권장사항에서 약간 쓰는 쪽으로 바뀐 거야. 상임법은 권장이거든요. 권장에서 약간 쓰는 쪽으로 바뀌었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누가 정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 우리 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는 누가 정해서 권장? 잘 생각을 해봐. 두 가지 관계를. 거래계약서라는 게 뭐예요? 매매계약서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거기는 국장이잖아요. 여기는 법무부 장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는 국장이잖아요. 국장이 정해서 권장이잖아요. 여기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것도 거래계약서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계약서 그러면 매매계약서도 거래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도 거래계약서잖아요. 그럼 여기는 별도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공부하시고, 그럼 매매계약서는 무조건 국장이고, 토지임대차 계약서도 국장이지. 아, 그래 안 그래? 주택만 법무부 장관이야. 그 관계를 잘 생각을 해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국장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표준계약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공고보다 약간 쓰는 쪽으로 어감이 바뀐 거거든요. 다른 계약서 쓰기로 하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그 관계를 알아도 법무부 장관 일단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건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건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문제 나오는데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임법 보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있어요? 이것도 저 뒤에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보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좀 해드릴게요. 586페이지. 58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임법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이건 상임법에만 존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 그러면 이제 이 상임법에서 임대차 기간은 2년이요? 1년이요? 1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죠? 임차인은 1년 미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임차인이 장사하면 1년 금방 가, 안 가? 가. 임자 자리 잡으려니까 나가라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몇 개월 전에?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럼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갱신해줘야 돼. 예외적으로 거절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죠. 그럼 거절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 거절 사유를 읽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 기간은? 갱신을 했을 때 기간, 임대차 기간 동일해요. 기간도 동일해. 뭣도 동일해? 법정갱신하고 헷갈리면 안 돼. 법정갱신하고 헷갈리면 법정갱신이 1년이거든요. 기간도 똑같아요. 그건 다만 뭐만 증감할 수 있어요? 차임과 보증금.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어. 얼마 범위 내에서? 9%, 100분의 봅니다. 9% 범위 내에서.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재미 붙였어. 갱신한 게. 계속 할 수 있어요? 몇 년? 최초 임대차 기간은 포함해서 5년이요? 빼고 5년이요? 포함해서 5년까지만 가능해. 자, 이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절 사유 한번 봐드릴게요. 자, 그 양가로 1번 세 줄 몇 적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은 갱신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좀 밑에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 동그라미. 적법 전대입니다.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는 누가? 전차인이죠? 누구를 대의해서? 임차인 대의해서. 그러니까 전차인 지금 그 영업하고 있잖아요. 임차인 대의해서 갱신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적법 전대했을 때만. 그죠? 거기까지 알아야 돼. 그러면 거절 사유가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몇 기 차임 연체? 상기 동그라미. 그러면 2기 차임 연체하면 거절 사유가 돼, 안 돼? 갱신해 줘야 돼. 몇 기 차임? 상기. 그다음에 상기만 동그라미.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도 거절 사유예요. 3번은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 임차인이 상대방 보상을 제공하면 거절 사유 되죠? 서로 합의하에 동그라미. 그럼 합의도 않고 보상을 제공하면 거절 사유가 돼, 안 돼? 안 돼요. 합의하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 주의. 4번은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 일부를 전대했을 때 거절 사유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의 동그라미? 동의 없이.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거절 사유 아니야. 동의 없이 신경 써야 되고. 5번은 뭘 신경 써야 돼요? 임차인 건물 전부 일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할 때 거절 사유죠?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그럼 경과실로 파손하면 거절 사유 돼? 중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 그죠? 자, 6번. 임차인 건물 전부 일부가 멸실 때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면 거절 사유 되죠? 뭘 신경 써야 돼? 일부 멸실 동그라미. 일부 멸실. 전부는 당연한 거고 멸실은 일부가 돼도 거절 사유가 된다는 거. 그죠? 자, 7번은 첫째 줄 후단에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있어요?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동그라미. 철거나 재건축은 뭐다? 대부분. 8번 그 밖에 의무 현재 위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됐어요?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친 지문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몇 기 차임 연체? 3기. 자, 보상은 서로 합의하에 이거 들어가야 되고 전대는 동의 없이 이 단어. 파손은 중대한 과실.
멸실은 일부. 전부는 당연한 거고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 이런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그죠? 거절 사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포함한 동그라미. 최초 임대차는 포함해서 몇 년? 5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있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 제한 규정이 얼마? 100분의 9.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더래요? 증감할 수 있다.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했고 주임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상임법도 그 밖의 사항을 좀 해줄게요. 거기 이제 596페이지. 596페이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좀 쉬었다 할게요. 예,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